자, 그럼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수급과 레포트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뷰티풀 굿머니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섭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시간의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가 전해줍니다. 네, 어제 시간회에선 업황에 호조가 된 뉴스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요. 이 테슬라가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ESS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폐배터리 주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지트로닉스, MPC, 영화테크가 이 같은 소식에 반응을 했고요. 이지트로닉스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멘트 업계가 2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가격 전가 기대감에 시멘트주인 한일시멘트가 반응을 했고요.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을 알린 DNC 미디어는 다소 밀린 채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 반응을 보인 종목은 정규장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중에 소장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전일 시간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 시멘트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한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소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DNC 미디어. 네, 오히려 시간에서 떨어진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네, 양호하게 조정받았다고 생각해서. 아, 양호하게 조정받았다. 네. 네, 안 그래도 어저께 증권사에서 또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2022년 DNC 미디어가 체질 개선이 되는 한 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였거든요. 네, 일단 팬데믹 수혜주였잖아요. 네. 그러면 엔데믹의 피해주여서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로블록스니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우리나라 웹툰주들도 다 빠졌잖아요. 네. 게임주도 진작에 빠졌어야 되는데 NFT 이슈가 붙어서 위메이드가 간 것이었고.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웹소설을 극화시켜서 그 굉장히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장성락 작가님이 젊은 나이에 좀 지병이 있으셨는지 뇌출혈로 좀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이제 그 바로 전에 인터뷰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지. 네.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웹소설을 보고 극화를 시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이 몰랐고 애니메이션화 된다고 해서 지금 가슴이 벅차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걸 못 보고 가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화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게 하늘에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청원이 일어났었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것도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 올렸어요. 우리나라 국민청원 사이트 이번 정권 들어서는 국민 뭘로 바뀌었었죠. 그 제안인가?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청원 사이트처럼 외국의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올렸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을 제발 해달라, 애니메이션화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기 얘기도 나왔어요. 이웃집 토토로나 이런 거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 얘기도 나왔었는데 에이픽처스라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게임화도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죠. 넷마블이. 우리나라 솔직히 3N밖에 없는데 3N이 욕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3N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인데 넷마블이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7개의 대제를 마침 또 그 픽처스 지금 DNC 미디어에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애니메이션 하려는 이 업체가 만들었던 그 만화를 넷마블이 게임화해서 성공한 적이 있고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손댔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애니메이션화만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종이책을 주로 봤는데 그 당시에는 드래곤볼, 슬램덩크, 북두의 권 있었고요. 제 다음 세대는 제 그 밑에 세대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였어요. 이게 다 1억 부 넘게. 세대예요. 네. 그게 다 일본에서만 1억 부 넘게 팔린 종이책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화화될 때는 굉장히 저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옛날엔 다 흑백이었고 웹툰은 다 칼라지만 옛날엔 다 흑백이었잖아요. 네. 흑백으로 되어 있던 게 애니메이션 돼서 영화 극장에 걸렸을 때 굉장히 색채감도 있고 역동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였죠. 장상락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웹소설에서 글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그림을 입혔고 그게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성진우가 움직이는 걸 직접 보고 싶다고 얘기한 게 그게 발전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게임화가 될 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게임의 기술력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거를 온전히 표현하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원작에 훼손이 가게 된다면 원작자의 마음을 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드래곤볼도 25년 동안 연재되면서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탄생시켰고 아직도 게임화가 되고 있지만 게임화를 했을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는 것은 그 만화책에서 보던 감성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넷마블이 7개의 대작을 성공한 그 이력이 있지만 거기까진 바라지 않고 일단 일본 그 제작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만 제대로 한번 성공을 해도 정말 우리나라 자체 IP가 글로벌화되는 그러니까 웹툰은 지금 일본 망가를 한번 이겼잖아요. 네. 뭐 아예 그 역사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라인 망가라던가 카카오가 피코마로 진출해서 일본 시장을 조금 씹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이제 결국에 애니메이션화 드라마와 영화를 해서 원소스 멀티 유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테이프를 끊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인의 청원, 그리고 일본 스튜디오의 그런 만화를 만들었던 그 이력에 기대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미스터 블루도 웹툰 같은 거 전부 다 지금 엔데믹 피해주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다.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유동성이 불러 일으키면서 그 시점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게임이 한 번씩 주고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이 들어와서 싹 빠져나갔어요. 이제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누가 모멘텀이 더 많은가. 이제 DNC 미디어도 그렇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자기가 그렸던 웹소설, 웹툰, 그렸던 이런 것들이 드라마와 영화화 되고 있거든요. 이미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이즈 러브죠. BLU 그것들이 지금 드라마화되고 영화화가 됐어요 이미. 네. DNC 미디어도 나 혼자만 레벨업은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거니까 사실 BLU보다는 훨씬 대중성이 있잖아요 성진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성진우의 뭐 포기하지 마 이런 것처럼 DNC 미디어 장성라 작가님 별세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작품을 앞에 계신 기대합니다. 감독님 분들이 아마 웹툰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PD님께서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웹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소장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애니메이션 IP 집중해 볼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DNC 미디어 가격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에서 하락했는데 오늘 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고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책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매수가를 다 매수 시점에 맞춰서 갖고 오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나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20년 3월달 가격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엔데믹 피해주로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미 미리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DNC 미디어는 좀 더 대중적이니까 조금 느긋하게, 키다리 스튜디오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DNC 미디어는 되게 느긋하게 움직이거든요. 돌솥밥처럼. 그 키다리 스튜디오는 양은 냄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서 뭐 지금 제가 뭐 그 애니메이션화가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저기도 갈 수 있죠. 다시 정고점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고 하나 나왔어요. 유튜브에 하나 공개됐는데 뭐 기대한다는 댓글이 많긴 한데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트레일러 영상 하나 보고 모든 거를 판단하면 약간 실망하는 감이 있었던 적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기에는 좀 멀고요. 뭐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는 뭐 35,000원,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외국과 기관의 수급도 알아봐야겠죠. 외국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정선 아나운서 다시 전해주시죠. 네, 소장님 마음도 또 팬들의 마음도 하늘에 닿길 바라고요. 또 DNC 미디어의 주가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연속성이고요. 네, 지난주 이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낸 종목들 위주로 픽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동안 강하게 담았던 신재생이 좀 밀려난 모양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를 보이는 쪽이 바로 조선과 2차 전지입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조선인, 이 현대 미포조선 14거래일 연속해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2차 전지로는 나인테크, 금양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제 이 사모펀드에서 먼저 포착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주를 담았던 건데요. 어제는 외국인도 가세를 했습니다. 하나생명을 사들였고 이 최근 내림세를 보였던 채권 금리가 이 14bp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보험주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알까지 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기관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관은 최근 인플레 감축일에 신재생과 자동차를 연속해서 담았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모양이 싹 바뀌었습니다. 일단 플랫폼부터 엔터, 보험 다양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 그리고 SM, CNC, 엔터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험주 기관도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하나손해보험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메리츠 화재까지 담아내는 모습 포착됐고요.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보험주들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2차전지, 조선주들은 우리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자,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 말고는 네.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네. 왜냐하면 제일 잘 나가는 걸 선택해야죠. 지금 현대미포조선 제일 잘 나가는 걸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나가는데 이게 잘 나가면 선택하는 거다. 다른 데서 이러잖아요. 지금 조선주는 아예 현대미포조선 말고는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조선주 수주 호황이다, 철강 그렇죠. 가격도 그런 소식만 감소한다. 맨날 들었잖아요. 지금 네. 주가를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짝 오르다가 또 빠졌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5, 6년째.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조선주들이 열풍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가가 엄청 오르면서 그때 지금이야 또 $480 얘기 나오지만 옛날에 피크 오일론 해가지고 골드만삭스가 $200 유가 얘기했어요. 기름이 네. 없다 세상에. 근데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 암석에 붙은 거랑 샌드 오일 모래에 붙은 거 수압 파쇄법으로 부셔가지고 다 긁어내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름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도 하락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당시에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지상에 있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바다에 가서 뽑는 거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네. 다 FPSO니 드릴십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수주를 했는데 이 조선은 아시다시피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넘길 때까지. 근데 거의 마지막에 돈을 다 받아요. 네. 근데 주문한 선주들 있죠, 선주. 그게 오일 회사일 수도 있고 해운사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발주를 해놓고 조선사는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냥 계약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은 거의 못 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들고 있던 건 어떻게 되죠? 그냥 해안선에 자기 야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 대신에 현대미포조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끼리예요. 코끼리처럼 몸이 무거워요. 한번 일으키려면. 네. 그리고 이 현대미포조선은 살쾡이 같이 빨라요. 그러니까 중형이죠. 중형. 이 주력이 MR 탱커거든요. 네. 5만 DWT 이하짜리.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작은 거 피더 컨테이너선이라고 강 사이도 갈 수 있는 되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죠. 납기가. 그러니까 침체에 들기 전에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금같이 올라갈 때도 빨리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왔을 때도 재고가 적게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살아날 때도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많이 지금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에서 20년 선 밑에 있으면은 아예 20년 평균 밑에 있다는 거니까 압박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질 않는 거고 저는 이 현대미포 조선만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도 저렇게 14일 연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죠. 14월에 연속 외국인이 외국인이었나요? 담고 네. 있는 종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조금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일봉에서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이에요. 지금 사면 물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를 돌파했잖아요. 이제 5자리에서 6자리를 갔으니까 원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세선도 긋고 전고점 있고 별 저항이 다 있잖아요. 하락갭도 있고. 네. 그거보다 기본적인 저항은 마디지수 때예요. 5자리에서 6자리를 처음 갈 때.
우리도 똑같잖아요, 인생도. 어떤 새로운 목표로 들어갔을 때 거기 새로운 목표에 대한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9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10만 원을 점령하는 그 시점에서 되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약간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들어가셔서 현대미포조선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래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2009년과 10년도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한 20% 정도의 수익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카카오, SM-CNC, 하나손해보험, 파라다이스, 메리츠화재 등이 있는데요. 자, 기관 수급 종목 중에서는 우리 소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있었죠? 카카오, SM-CNC, 하나손해보험, 예, 카카오. 파라다이스. 네,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 실적 이제 발표하잖아요. 네. 온갖 나쁜 소식이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연초에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오기 힘들다고 네. 말했는데 카카오 역사상 다 그래요. 3년 연속 양봉이 나오고 4년째 나오기 힘든 거예요. 원래 기업들이 다 그렇죠.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4년 연속 연봉에서 양봉이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이격이 그렇게 과하게 벌어졌을 때 사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였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카카오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카카오 네이버의 가장 문제는 그거죠. 결론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의 결국 그 캐시카우는 광고 수익이잖아요. 네. 광고주들이 경기 침체가 됐는데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막 쏠 그런 의지가 안 나타나죠. 이런 경기 침체기에는.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니까 거기서 모빌리티 나오고 웹툰 나오고 그런 거는 다 격가지예요. 사실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뭐 문어발로 하다가 뭐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니 그 논란이 나온 건데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사실은 광고 수입이 바탕이 돼서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논란이에요.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가 힘들어지면 골목상권 논란도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 수입이 좋아지고 나중에 골목상권 논란을 받더라도 논란을 받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예 광고 수익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경기 침체가 만약에 와서 정말 캐시우드 누나 말대로 무슨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라던가 비자 카드라던가 뭐 이런 주식이 오르고 있을 리가 없죠. 경기가 침체되는데 누가 카드를 쓰고 누가 외식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우드 누나는 제가 보기에는 뜨거운 종목만 갖고 있으니까 자기 포트폴리오가 깨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지금 잡혔잖아요. 그게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 소비주들이 그렇게 득세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소비주들이 그렇게 오르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실적 장세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성장주도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사모펀드 특징주와 그리고 오늘 레포트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이 매수 우위 종목이 기관의 장바구니와 거의 흡사합니다. 2차 전지를 그동안 크게 매수했는데요. 이 사모펀드도 기관과 같습니다. 카카오와 SM-CNC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담아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습니다. 네, 역시나 보험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하나손해보험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어제 카카오게임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 업종이 좋았습니다. 사모펀드는 펄어비스를 픽해서 장바구니에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도 보셨죠, 소장님? 어떤 종목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그 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한 종목에 100%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공모펀드는 한 종목에 10% 이상을 못 넣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9인 이하가 모여가지고 한 종목에 올인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특징주를 꼽았다는 것은 거기에 그 특징에 맞게 본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다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도깨비가 트레일러 영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가 당연히 MMORPG의 그 부분을 깼으면 좋겠고 콘솔이 유럽 북미를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MMORPG 모바일로 특화된 이 한국 게임계 그리고 가챠 논란 있는 거 이런 것 좀 깨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게임주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문제는 게임주는 계속해서 공백기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3분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3분기 끝에 가서 연기한대요. 4분기로.
그런 부분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도 그런 공백기를 이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사모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020년 3월달 저점까지 돌아왔잖아요.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서 게임주의 지금 반등세가 여기서 사모펀드의 그 유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나오는 종목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뭐 사실 어제는 카카오게임즈 실적 때문에 좀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뭐 신작 모멘텀까지 뭐 좀 신작 모멘텀은 나와야 돼요. 카카오게임즈는 왜 그럴까요, 지금? 리니지가 얼마나 오래 장악을 하고 있었나요? 우마무스메가 깼잖아요, 그거를. 애플 앱스토어보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마무스메가 깨버렸죠. 물론 자기네 작품은 아닌데 잘 뽑아오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4위에 또 오딘이 있잖아요. 카카오게임즈가 1위, 4위에 2개를 올려놔서 그동안 리니지가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모바일 게임 순위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게임이 나오기 전에 올라갔던 부분은 빨리 안 나오면 실망 매물로 급락을 한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했을 때 확실히 나오는지 인터뷰 잘 봐야 돼요. 인터뷰에서 갑자기 코로나19로 우리 협업이 안 돼가지고 혹은 후반 작업이 마무리 안 돼가지고 다음 분기로 미루겠다. 이러면 3개월이 밀려버리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대응할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나왔을 경우에 흥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 뛰어드셔서 가장 뜨거울 때 나와야 되죠.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과금이 꾸준히 돼야 되는 게임이라서 유리해요. 리니지 같은 것보다. 사실 뭐 지난해 2월에 게임주들이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사실 어제 한번 게임주들이 한번 움직여줬는데 이 상승 흐름을 좀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또 반락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게임주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일단 뭐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모든 게 비슷할 텐데 10개월 선이나 20개월 선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뭐 20개월 선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10개월 선이 내려오는 지점에 부딪힐 것 같아서 아무리 많이 가봐야 7만 원 근처까지의 상승, 이 최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그래도 탑픽 종목은 펄어비스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티풀 굿모닝 수급을 통해서 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